자, 오늘은 31강 분사구문 해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분사구문이라는 용어가 제일 처음 나왔단 말이야. 일단 분사구문이 뭔지 알아볼 건데 우리가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형태가 이런 식으로 동사의 ing 형태를 취한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동사의 ing 형태 있었는데 다 기억나니? 한번 정리해 볼까? 여기 보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동사의 ing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건데 말이지. 얘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동사였지만 ing를 붙이는 순간 더 이상 동사가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말이지 동명사가 돼. 이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품사가 명사가 돼가지고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두 번째 현재 분사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형용사가 돼.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또는 문장에서 보호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랬었어. 이제 오늘 배울 게 분사 구문이야. 이 분사 같은 경우는 똑같이 동사의 ing 형태를 취하지만 얘는 이제는 부사가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 주어하고 동사가 있으면 얘하고 분리돼가지고 이런 형태로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분사 구문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까라고 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 줄 거야. 자, 방금 선생님 설명했던 것처럼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말이지 이렇게 동사의 ing로 문장을 시작했는데 얘가 쭉 가다가 끊기고 본 주어 동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주어 동사 쭉 가다가 문장이 살짝 끊긴 다음에 동사의 ing로 뒤에서 문장 다시 이렇게 추가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이런 형태를 우리가 분사구문이라 그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사가 나온 말이지. 이 동사를 하는 주체가 여기에 나와줘야 된단 말이지. 얘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사의 주체가 없단 말이야. 왜 없냐면 여기 있는 주어하고 같으니까. 이 주어를 생략해 버린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 주어가 하는 다른 동작을 추가할 때 이런 형태를 쓴다라는 거지. 그래서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무엇 하면서 무엇 한 채라고 해석하는 거야. 다시 동사의 ing로 문장이 시작했는데 쭉 가다가 컴마가 나오고 본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다면 이 동사를 이 주어가 한 거야. 그래서 해석할 때는 이 주어가 이거를 하면서 이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예문 한번 봐볼까? 얘 같은 경우에 passing me라고 해가지고 동사의 ing로 문장이 시작했지. 근데 쭉 가다 보면은 컴마가 나오고 본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이런 경우에 이 행동을 이 주어가 한 거라고 해석할 때는 이걸 하면서 이 주어가 동사했다. 이렇게 나를 지나쳐 가면서 그 아이들이 크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되겠지. 또는 얘처럼 똑같이 동사의 ing로 문장이 시작했지 쭉 가다가 컴마 본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 동사 하면서 이 주어가 동사했다.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나를 지나쳐 갔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렇게 동사의 ing로 문장이 시작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동사의 ing로 문장이 시작했는데 쭉 가다가 컴마가 나오고 본 주어 동사 나온다면 얘 같은 경우는 분사 구문의 동사의 ing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해석할 때는 이 동사 하면서 주어가 동사했다. 그런데 요 아래는 봐볼까? 얘는 동사의 ing로 문장이 시작했다. 그런데 쭉 가다 보면은 이게 그대로 한 문장이야. 그래서 한 문장 속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은 주어로 시작을 하겠지. 결국 주어 역할을 하는 동사의 ing는 바로 동명사겠지. 그래서 얘는 무엇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 필기를 하면서 우리는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다. 이렇게. 근데 얘는 필기를 하는 것은 주어 동사입니다.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배우는 과정, 라고 해석하는 거지. 차이 알 수 있겠지. 자, 아래 갔더니 똑같이 동사의 ing로 문장이 시작했습니다. 쭉 가다가 컴마 나오고 본조 동사 나오고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지. 분사 구문.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 하면서 라고 해석한다고. 창가에 앉아 있으면서 그녀는 감상했습니다. 바깥의 풍경을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주어하고 동사로 딱 가다가 문장이 끝났는데 컴마가 나오고 부가적으로 동사 ing가 붙어 있는 거야.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야. 주어가 동사했습니다. 이 동사 하면서 이렇게. 그녀가 깨어있는 채로 있었습니다. 회상을 하면서요. 그 사건을요. 그날의 그 일을 회상하면서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자,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식으로 동사의 ing로 문장이 시작했는데 컴마가 나오고 본 주어 동사 나오는 경우에 첫 번째 해석하는 방법은 이 주어가 이 동사도 하면서 이 동사 했다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무엇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라고 했지. 자, 그런데 두 번째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 앞에 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뒤에 거 했다 라고도 할 수 있어. 알겠지?
앞에 거 이거 하고 나서 주어가 동사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잇따라 일어나는 두 동작이라고도 할 수 있어. 여기 예문을 보면은 똑같이 동사의 ing 문장이 시작했다. 쭉 가다가 컴마가 나오고 본조동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호텔 방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짐을 풀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니? 들어가면서 짐을 풀었어? 좀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로 앞에 걸 하고 나서 뒤에 걸 했다 라고도 할 수 있다고요. 호텔 방에 들어갔어. 그리고 우리는 짐을 풀었어. 이렇게. 그럼 얘도 한번 봐볼까? 기차가 서울을 출발했습니다. 9시에. 그리고 나서 컴마하고 동사의 ing 문장이 이렇게 추가됐지. 이런 경우에 처음에는 이거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라겠어. 봤더니 기차가 9시에 서울을 떠났어. 부산에 12시에 도착을 하면서 라고 하면 이상해. 왜? 무엇 하면서 라고 하면 앞에 거하고 뒤에 것이 동시에 일어난 거든. 이런 경우에 두 번째로 앞에 걸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거 했습니다. 라고 해도 괜찮아. 그래서 기차가 9시에 서울을 출발했어. 그리고 12시에 부산에 도착했어 라고 하면 되겠지. 얘 같은 경우도 동사의 ing 문장이 시작했지. 쭉 가다가 컴마 주어 동사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무엇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한번 해보자. 산의 꼭대기에 도착을 하면서 우리는 사진을 찍었다? 얘도 말이 이상하지? 무엇 하면서 라고 하면 되게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 거를 하고 나서 뒤에 걸 했다 라고 해도 괜찮아. 산의 정상에 도착을 하고 나서 우리는 사진을 찍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세 번째 경우를 한번 알아보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무엇 할 때라고 해서 when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할 때가 있고 무엇 함으로 라고 해가지고 because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 예문의 경우에 나는 잠들었습니다. TV를 보면서. 괜찮지? 처음에 했던 것처럼 무엇 하면서 라고 해도 괜찮은 거야. 그런데 이 예문은 어떨까? 외국인입니다. 그녀는 비자가 필요로 했어요. 여기에 머무르기 위해서. 그러면 외국인이면서 그녀가 비자가 필요할까? 외국인이었대. 그리고 나서 그녀는 비자가 필요했대. 이것도 이상하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because 해석해가지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녀는 비자가 필요해 라고 해석하는 게 더 부드럽지. 그래서 이 분사구문을 무엇 함으로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알겠지?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동사로 문장이 시작했지. 명령문이야. expect, 기대하다. 그런데 don't expect니까 기대하지 마 라고 하면 되겠지. 다른 결과를 기대하지 마 라고 해서 문장이 원래 끝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지금 동사의 ing로 문장이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좀 특이한 거 뭐냐면 명사 뒤에 동사의 ing니까 이렇게 수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도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이 경우는 바로 현재 분사가 되겠지. 현재 분사가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명사를 수식하겠죠. 해석 어떻게 하겠지? 무엇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하겠어. 결국 이 명사가 이 동사를 한 거잖아. 그런데 결과가 같은 것을 한다? 말이 되니? 같은 것을 하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지 마? 말이 이상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더니 뭔가 이상해. 그럼 학생들이 뭔가를 잘못 판단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말이지 분사 구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컴마가 나오고 동사에 ing가 나와야지만 분사 구문이야 라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컴마가 빠지고 동사에 ing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 자, 같은 것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한대. 누가 할까? 얘 같은 경우는 명령문이야. 명령 같은 경우는 앞에 주어 자리에 이렇게 you가 생략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너가 계속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결국 이 동사하는 주체가 여기 있는 주어하고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이런 경우는 무엇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라고요. 알겠지? 다른 결과를 기대하지 마. 같은 것을 계속해서 하면서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얘는 동사의 ing 문장이 시작했지. 쭉 가다가 컴마가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왔네. 얘는 분사 구문이 맞겠지. 그럼 해석할 때 무엇 하면서 라고 한번 해석해 볼까? 자, wish to 바라면서요. 그녀의 아들을 격려하는 것을 바라면서 그녀는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저녁을 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 아니면 그녀의 아들을 격려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녀는 특별한 저녁을 만들었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은 거야. 알겠지?
자, 이 같은 경우는 동사의 ing 문장이 시작했어. 쭉 가다가 컴마가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왔네. 분사 구문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동사의 ing 형태를 취하고 있지. 얘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앞에다 이렇게 not을 쓰면 된다는 거지. 일단은 무엇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해보자. 그들의 언어를 알지 않으면서 결국 그들의 언어를 모르면서 나는 도울 수가 없어. 길 잃은 관광객들을 이라고 했어. 그런데 그들의 언어를 모르면서 나는 도울 수 없어?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그들의 언어를 모르니까 나는 외국 관광객들을 도울 수가 없었겠지. 이런 경우는 무엇 함으로 무엇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는 게 부드럽지.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무엇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고 나서 뭔가 안 맞아 라고 하면은 무엇 할 때, 무엇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 문장이 부드럽게 연결되게끔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이제 천일문 문제집으로 넘어가 보자. 이 같은 경우도 동사의 ing 문장이 시작했지? 쭉 가다가 컴마가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얘를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고 해석할 때는 일반적으로 무엇 하면서라고 먼저 해석을 해보자고. 그래서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그녀는 요가를 했다. 괜찮지? 얘도 동사의 ing 문장이 시작했습니다. 쭉 가다가 컴마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일단은 무엇 하면서 크게 울면서 그 아이가 불렀습니다. 그의 엄마와 아빠를. 괜찮지? 얘도 동사의 ing 문장이 시작했죠. 쭉 가다가 컴마 주어 동사 나왔네. 무엇 하면서 해변을 따라서 달리면서 나는 들이마셨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괜찮지? 자, 4번부터 7번까지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4번 같은 경우는 동사의 ing 문장이 시작했지? 쭉 가다가 컴마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왔지? 분사 구문이야. 자, 근데 얘는 어떻지? 동사의 ing 문장이 시작했지? 쭉 가다가 문장이 끝나버렸네. 한 문장이야. 한 문장에서 동사 ing 문장을 시작하면 얘는 동명사 주어다 라고 했었어. 이걸 너희가 구분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야. 자, 4번 어떻게 해석하지? 일단은 무엇 하면서 라고 해석하라고요. 환한 미소를 가지고서 나를 보면서 그가 나를 향해서 걸어왔다. 괜찮지? 얘 같은 경우는 동명사 주어야. 해석 어떻게 하지? 무엇 하는 것은 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 루머를 믿는 것은 였습니다. 나의 실수였다. 주어 동사 보어 구조야. 얘는 어떻지? 동사의 ing 문장이 시작했지? 쭉 가다가 컴마 주어 동사 나왔지? 해석 이따 어떻게 하라고? 무엇 하면서 정도 해석하자. 그의 아빠를 기다리면서 그는 모바일 게임을 했다 라고 하면 되겠지. 7번에 동사의 ing 문장이 시작했지. 쭉 가다 보면 얘가 한 문장이래요. 그러면 얘가 주어겠네. 어디까지 주어지? 그렇지. 본동사 나올 때까지. 해석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손주들과 함께 사는 것은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얘 같은 경우는 두 문장을 분사 구문을 이용해가지고 한 문장으로 바꾸라 그랬어. 분사 구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동사의 ing 문장이 시작한다 그랬지. 이런 식으로.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주어하고 여기 있는 주어가 같기 때문에 이 주어를 없애고도 말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남아있는 동사에 ing를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나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 매니저가 문서를 작성했다 라고 해도 괜찮고, 이 같은 경우는 동시 동작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 매니저가 나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하면서요? 그렇지. 그 문서를 채우면서 해가지고 뒤에 있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filling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요. 9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 이 주어와 이 주어 같으니까 이 사람이 이걸 하면서 해가지고 watching 이라고 해서 쓸 수 있고요. 또는요, 뒤에 있는 거를 하면서 해가지고 dancing 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요. 이 같은 경우는 앞에 거를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그리고 나서 뒤에 걸 했다라는 말이야. 앞에 거 하고 나서 뒤에 거 했다. 이런 경우도 동사의 ing로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앞에 있는 주어가 가짜니. 그래서 주어는 생략하고 여기 있는 동사의 ing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finishing 이라고 하면 되겠지. 얘 같은 경우는 뒤쪽에 붙은 경우는 앞에 걸 하고 나서 뒤에 거 한다라고 해서 똑같이 주어가 같기 때문에 주어는 생략하고 이 동사의 ing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helping 이게 맞겠지. 11번도 이걸 한 다음에 이걸 했대.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주어가 같기 때문에 이 주어를 생략하고 앞에 있는 동사의 ing를 붙이는 거지. 그래서 opening 이걸 하거나 아니면은 앞에 걸 하고 나서 뒤에 거 했대. 그러면은 뒤에 거에다 ing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starting 이렇게.
여기 아래 보면은 분사 구문의 문장 전환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이 분사 구문이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그렇지 부사 역할을 해요 라고 했단 말이야. 이 부사 역할을 하는 이유가 있어. 여기 보면은 원래 접속사, 주어, 동사 이런 문장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접속사들 중에서 시간, 이유, 조건, 양보를 의미하는 부사절인 경우에 이 부사절이를 포함하는 문장을 짧게 줄일 수가 있어. 이때 이 접속사를 생각하고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주어 같아버리면 이 주어도 생각하는 거고요. 남아있는 동사 이렇게 ing를 붙이는 거야. 이게 원래 분사 구문을 만드는 방법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동사의 ing, 주어 동사 이런 구조를 취하는데 이걸 해석할 때 무엇 할 때, 무엇 때문에, 뭐뭐라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이렇게 분사 구문을 만드는 방법을 일단 연습해보자. 방법은 똑같아.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 접속사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주어, 접속사 뒤에 있는 주어가 뒤에 있는 본 주어와 같아버리면 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남아있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세요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천일문 문제집 넘어와가지고 한번 연습해보자. 자,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있는데 이 접속사를 포함하는 이 문장이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사절을 간단히 만들 수 있어. 방법은 접속사를 지우세요. 이 주어와 이 주어 같으면 얘도 지우세요. 남아있는 동사에 ing를 붙이세요. 얘가 비동사이기 때문에 being 하고 a student 얘를 써줘야겠지.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구조일 때 이 접속사가 부사절인 경우에 이 문장을 짧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얘를 지우고 주어가 같으면 지우고 남아있는 동사에 ing를 붙일 거야. 그래서 noticing 이라고 하면 되겠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 14번에 얘 같은 경우는 접속사가 가운데 있어.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때 이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요 문장을 줄이는 거야. 방법은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가 같으면 지우고 남아있는 동사에 ing를 붙입니다. 그래서 얘는 비동사이기 때문에 being, going to school 이라고 하면 되겠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비동사의 ing여가지고 얘가 시제를 의미해. 그래서 본동사가 going이기 때문에 그냥 going 하고 나서 going to school 해도 괜찮은 거야. 15번에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에서 이 접속사가 시간을 의미하는 부사절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짧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가 같으니까 지우고 남아있는 동사에 ing를 붙일 거야. 그럼 arriving이 맞겠지. 16번에 접속사가 가운데 있지.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주어, 동사,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요 문장을 짧게 줄이는 거야.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 같네요. 지우고 남아있는 동사에 ing를 붙일 거야. 그래서 reading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얘도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있을 때 이 접속사를 포함하는 문장을 짧게 줄일 거야.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 같으니까 지우고 이 동사에 ing를 붙이자. 그러면은 wishing이 되겠지.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얘도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야.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이 문장을 짧게 줄일 거야. 접속사를 지웠어. 주어 같네요. 지울 거야. 동사 어딨지? 그렇지. 동사는 like지. like가 동사란 말이야. 여기다가 ing를 붙일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왜 있지? 그렇지. 부정이니까 동사의 ing 앞에 not을 붙이면 얘가 부정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오늘은 31강 분사 구문의 해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분사 구문의 기본 형태는 동사의 ing야. 이제까지 동사의 ing에 대해서 첫 번째 동명사, 두 번째 현재 분사, 그리고 오늘 배운 이 분사 구문까지 세 가지를 배웠는데 이 분사 구문 같은 경우는 부사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본 문장이 시작하기 전에 앞에서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시작해서 쭉 가다가 컴마가 나오고 본 주어 동사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요. 일대 해석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동시 동작을 의미해서 무엇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말이지 앞에 걸 하고 나서 뒤에 거 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원래 이 분사 구문 같은 경우에 부사 역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원래 부사절이었어. 시간을 의미하거나 이유를 의미하거나 조건 양보를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이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이 부사절을 짧게 줄인 게 바로 분사 구문이었지. 이때 방법은 접속사를 지우고 이 주어와 본 주어가 같다면 얘를 지우고 남아있는 동사에 ing를 붙이는 거. 그러다 보니까 무엇 할 때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엇 하기 때문에라고 해석하기도 한다고. 알겠지? 분사 구문 같은 경우 사실상 우리가 영어를 해석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지. 대표적으로 무엇 하면서라고 해석하면은 대부분 해석이 부드럽게 된다는 거. 오늘 공부한 것도 학생들이 꼼꼼히 정리했으면 좋겠어. 긴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어. 안녕.